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시 1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43쪽부터의 내용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은 144, 145쪽,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시장 경제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경제 주체가 어떤 걸 경제 주체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주체라고 하죠. 이 가계가 바로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기업의 물건을 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계는 어, 바로 소비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가계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단원에서는 자, 어떤 개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시장 실패라는 개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이런 개념들이 뭔지 잘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ESG 경영이 뭔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게 했는데, 자, 윤리적 소비라든지 또는 소비자 주권,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면은 이 단원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시장 실패.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장 실패를 막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실패. 그러면은 시장 실패는 뭐고 어떤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정부가 그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 여기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적정하게 적정하게 생산되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과잉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될 때 우리가 그거를 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를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문제가 뭐였죠? 바로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무엇을 생산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런 것도 시장 실패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과잉 생산되는 경우, 과소 생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더 알아보면 이 소득 불균형과 관련된 거네요. 경제활동에서 가계가 얻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의 크기에 따라 소득 수준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근데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질 경우 시장 경제의 한계, 바로 여기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정부는 이러한 어떤 빈부격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시장 실패, 분배의 어떤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시장 실패를 막는데 바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바로 불완전 경쟁의 경우, 그 다음에 자, 불안정 경쟁의 경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교과서에서 들고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경우인지 요거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43쪽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의 경우. 자, 불안정 경쟁이니까 어, 완전 경쟁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독과점 기업과 관련된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그다음에 진입장벽 등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이런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면은 원래 갖고 있는 그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기업들이 뭔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수량보다는 그쵸, 적게 생산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불안정 경쟁이 대표적인 경우가 독과점 기업이라고 했는데,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독점은 홀로 독자죠, 이게. 자, 시장 전체를 한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을 때, 한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격은 높게, 생산량은 적게, 품질은 낮게 형성되고,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과점, 이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보통 시장을 두 개 내지 한 네 개 정도의 기업이 지배할 때, 이 적은 소수의 기업이 지배할 때 우리가 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치열한 비가격 비가격 경쟁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담합의 유인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담합의 유인, 이 담합하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경쟁 기업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담합이 되겠죠. 바로 독점의 경우에는 시장을 한 기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점은 자,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고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 자,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공익과 관련된 재화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공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공원, 도로. 자, 이런 것들은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남이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걸 사용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려는 그런 어떤 패턴은 안 갖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공공재,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공공재는 늘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쵸, 적게 되죠. 바로 과소 생산되게 됩니다. 과소 생산. 자, 그래서 자, 이 과소 생산되는 이유를 자, 이 공공재의 특성과 연결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자,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비경합성이란, 경합이란 말이 뭘까요? 싸운다는 얘기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배제성은, 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공공재가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이. 바로 비경합성.
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는 거죠.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공재는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공원을 예를 들었는데, 공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거,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죠? 같이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죠. 비경합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근린공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때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배제성이고. 자, 이런 성격이 바로 공공재의 성격인데,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까? 그쵸? 남이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쓰지만은, 내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될까요? 적게 생산될까요? 그렇죠. 시장에 의해 충분한 공급과 생산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의 경우는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자,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익은 뭘까요?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효과. 자, 예를 들면, 자, 이익을 주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어,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주택에서 사는데, 주택의 담벼락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예쁜 꽃과 나무를 심으면은 분명히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죠. 많은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꽃이나 나무를 심고 담벼락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쵸? 적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 그 자동차 배기가스를 막 내뿜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이용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쵸? 많아지겠죠? 다시 말하면 과잉 생산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소생산, 과잉생산,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적절하지 못한 거죠.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